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39번째 시간으로 버킷리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4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추가 및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력 폼을 통한 데이터 추가. 두 번째, 화면 전환 효과 처리.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이번에는 입력 폼이 보이게 처리 후에 입력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버킷리스트가 추가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X자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그 X자 버튼을 누르면 다시 폼이 닫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관련으로 값을 담는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t ope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열려있지 않은 거니까 pulse라는 값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상태 변수는 다 앱스벨트에서 내려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버킷스 같은 거는 데이터 전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트 쪽에서 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버킷 리스트나 아이템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앱스벨트에서 내려줘야 하지만 혼자 사용한다. 그럼 다른 컴포넌트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앱스벨트에서 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버킷 리스트 관련된 것들은 앱에서 했냐면요. 이거는 또 버킷 아이템이라는 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버킷스라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앱스벨트에서 내려줬었던 거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오픈이라는 상태 변수는 그냥 버킷 크리에이트에다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창을 열고 닫는 이벤트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st라고 쓰시고요. 여기다 onToggle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onToggle 쓴 적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onToggle을 쓰기는 했습니다. 앱스벨트에서 썼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온토글을 내려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킷 리스트랑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온토글은 버킷 데이터가 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창이 열고 닫히게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 오픈이라는 값이 한 번 클릭하면 true로 바뀌고 한 번 클릭하면 false로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not 연산자를 처리를 해주시면 한 번 클릭하면 false 한번 클릭하면 true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바뀌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이벤트 함수를 이 버튼한테 내려줘야 되겠죠. 요번에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고 해주시고 나셔서요. 중괄호 하신 다음에 저 onToggle을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었다면 콜백 함수를 써야 되겠지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onToggle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플러스 버튼 눌러볼게요. 안 나오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이 크리에이트 폼한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줬을 때만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받으면은 저렇게 처리가 되고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클래스를 주는 파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픈에 따라서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지우고요. 중괄호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이 true야 라고 3학년산자를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갖고 있는 create 폼이라는 것과 액티브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운표 내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펄스다? 그러면 그냥 create 폼만 처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온클릭은 온토글로 받았으니까 이번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나타나고 X 버튼 누르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가 잘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뭔가 쓴 다음에 엔터 처리를 하면 이 버킷 데이터에 들어가서 제할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줘야 되냐면 이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버킷 크리에이트 스벨트에다 적으면 안 돼요. 버킷스 데이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앱스벨트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버킷 데이트 텍스트를 담을 상태 변수를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역시 let으로 해주시고요. 버킷 텍스트라고 해서 처음엔 빈 문자열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셔서 여기에서 적는 데이터 값으로 받을 거죠. 그래서 이벤트 함수를 처리를 할 건데요. 요 input 데이터가 change 됐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const라고 써주시고 나셔서 on data change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타겟으로부터 밸류 값을 받아와야 되니까 이벤트 객체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십니다. 이때 이 버킷 텍스트의 값이 인풋 태그의 값이 돼야 되잖아요. 이벤트 타겟의 value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는 그 값이 버킷 텍스트의 값으로 담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친다고 했잖아요. 이 엔터를 치는 거는 submit라는 이벤트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한테 submit라는 이벤트를 또 줄 거예요. 그래서 버킷 데이터가 추가되는 전송 이벤트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라고 써주시고요. on submit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객체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 이벤트 객체는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기본 이벤트 방지입니다. 데이터가 없는데도 전송하면 안 되니까 prevent default라는 걸 처리를 해서 기본 이벤트를 방지해서 데이터 전송을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서 if를 통해서 이 버킷 텍스트가 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있을 때만 전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const를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냥 버킷 데이터 하나입니다. 이때 이 데이터는 이 버킷 데이터의 유형과 같아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객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id 값을 당연히 O 다음 거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삭제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번호가 몇 번일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UID라는 거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제 import라는 거를 해주시고요. v4로 가지고 온다 그랬죠? 저희가 as를 통해서 UUID v4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from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초반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거는 새로운 아이디를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호를 순번대로 적어줄 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를 UUID v4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요 버킷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 값은 처음부터 당연히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생각해서 추가해야지 해놓고서 바로 처리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펄스로 해놓으면 됩니다. 버킷한테 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온다라는 스프레드 오퍼레이트를 통해서 버킷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추가되는 건 이 버킷이라는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텍스트가 빈 문자열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기존에 적었던 게 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변수 값을 다시 비워둡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은 내용들을 버킷 크리에이터한테 당연히 props로 내려줘야 되겠죠. 이 세 개를 전부 다 props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또 버킷 크리에이트가 받아와야 되겠죠. props를 내려받아야 됩니다. 그냥 위쪽에다가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props로 내려만 받았지 지금 뭔가 효과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연결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type 텍스트에 가셔서 버킷 텍스트에 바인딩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bind 텍스트를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bind value죠. 요 내려받은 버킷 텍스트 값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 input 태그에서 적은 게 또 앱스벨트로 넘어가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버킷 텍스트의 바인딩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이렇게 달면 에러가 뜨네요. 그냥 주석을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onChange라고 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이벤트 객체를 써주시고 onDataChange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를 눌렀을 때 여기다가 글자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브미트 이벤트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X를 다시 누릅니다. 전송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플러스를 누르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닫았을 땐 다시 그냥 리셋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창을 열고 닫는 데다가요. if를 쓰셔가지고 펄스일 때죠. 그래서 not open을 이렇게 써주시고 느낌표 오픈을 써주시고 이때 버킷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 문자열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킷 텍스트 값은 바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데이터를 썼어요. X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보이시죠? 데이터가 저렇게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폼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 onSubmit라는 거죠. 이 폼 태그에다가 처리를 할 거고요. 폼 태그한테 이제 onSubmit라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만 갖고 있는 이벤트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고 해주시고 이벤트 객체를 써주신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이제 onSubmit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잘 전송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요 추가할 버킷에다가 100만 장자대기 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럼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때 문제점은 뭐죠? 얘는 사라졌는데 닫히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버튼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브미트 이벤트한테 클로즈를 줬던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창을 닫는 이벤트 함수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스트를 통해서 onClose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화살표 함수고 요건 간단해서 중괄호까지 쓰지 않을게요. 한 줄일 때는 식이 하나일 때는 중괄호를 쓰지 않죠. 오픈 값이 그냥 펄스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폼한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서브미트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요 onSubmit라는 이벤트 함수를 받고 또 onClose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중괄호를 처리를 해서 했는데 이때 여기다 세미콜론을 써주고요. 그냥 또 onClose라고 쓰면은 이벤트 함수를 2개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렀고요. 플러스 눌러서 100만 장자 되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네, 그럼 폼이 닫히죠? 그리고 데이터도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할 일도 몇 개가 되나요? 4개가 남는 거 보이시죠? 하나만 더 써볼게요. 100만 유튜버 되기. 네, 그럼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때 CSS로 이걸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 폼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리스트가 늘어나면 스크롤바가 생기게끔 처리를 해놨고요. 할 일 개수도 잘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작한 것만으로도 프로젝트 예제는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플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습하면서 실습하는 예제이므로 화면 전환 효과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버킷 리스트에다가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버킷 리스트 스벨트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요 밑에다가 임포트를 통해서 기능들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fade라는 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슬라이드도 가져올게요. 그래서 from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이건 스벨트가 갖고 있는 트랜지션이죠. 그 다음에 또 임포트를 통해서 플립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스벨트가 가진 애니메이트가 갖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통 처음에 쓰니까요. 제가 지금 밑에다가 썼는데 자선 컴포넌트 위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요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iv 태그한테 좀 처리를 해볼 건데 얘는 전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 개 한 개 나타나고 사라질 때마다 효과를 줄 거다 보니까 한 번 더 div 태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한테 저 트랜지션이랑 애니메이트 효과를 바로 줄 수는 없어서 div 태그를 하나 더 처리를 해 줍니다. 여기는 효과를 줄 요소를 추가한 거죠. in이라는 지시문을 써서요. 나타날 때는 fade로 처리를 하고 사라질 때는 슬라이드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를 통해서 플립 효과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준 거냐면요. 제가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유튜버 되기라고 이렇게 써보고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때 페이드가 천천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땐 슬라이드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랑 미체크 했을 때도 플립 효과가 들어가게 보이죠? 이런 효과들도 한번 줘봤습니다. 뭐 이런 효과 안 준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응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프롭스 드릴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내려주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롭스 드릴링이 발생해서 불편했었죠. 그래서 스토어로 리팩토링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Next level, my bucket list 5.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